얼굴만 잘생긴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세계 패션계를 통째로 흔들 줄은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잘생긴 케이팝 멤버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노래하는 아이돌 그 이상으로는 잘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26년 지금 파리 최고의 명품 브랜드 패션쇼 맨 앞줄, 그것도 세계 패션계를 30년 넘게 호령해온 미국판 보그의 편집장에나 윈투어 바로 옆자리에 이 한국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잠깐 초대받아 구경 온 게스트가 아니라 업계가 인정한 진짜 큰손에게만 내어주는 자리였죠. 도대체 얼굴로만 유명하다고 오해받던 사람이 어쩌다 세계 패션 권력의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간 걸까요?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비 김태형 이야기 하나만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비는 흔히 월드와이드 핸섬, 그러니까 얼굴로 먼저 화제가 된 멤버로 알려져 있죠. 데뷔 초부터 조각 같은 외모와 깊은 눈빛이 늘 화제였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처음엔 온통 비주얼 이야기가 앞섰습니다. 예능에서 엉뚱하고 자유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친근한 이미지도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일부에서는 결국 얼굴로 뜬 아이돌 아니냐. 는식의 평가절하도 있었죠.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팬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묵직한 저음을 가진 보컬이고 재즈와 클래식을 즐겨 듣는 남다른 취향의 사진과 그림, 과 색을 다루는 감각이 유독 뛰어나다는 걸요. 실제로 그는 직접 찍은 사진들을 따로 모아 선보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미적 취향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에서 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새로 생겼어요. 바로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그를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는 얼굴로만 승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2023년 는 첫 솔로 정규 앨범 레이오버를 발표했는데 재즈와 R&B 감성이 짙게 밴 이 앨범은 그동안 예능 속 장난스러운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음악 취향을 그대로 보여줬죠. 잔잔하게 읊조리는 슬로 댄싱 같은 곡들은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목소리와 분위기만으로 승부했고 국내는 물론 해외 차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얼굴로 뜬 아이돌이라는 편견과 달리 그는 자기만의 색이 분명한 아티스트였던 거예요. 그렇게 탄탄한 자기 세계와 취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까다롭기로 소문난 패션 브랜드들이 그를 탐낸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알린 게 프랑스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카르티에였어요. 카르티에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왕실과 귀족들이 사랑해온 최고급 주얼리 하우스입니다. 그런 브랜드가 비를 글로벌 브랜드 앰베서더로 발탁하고 상징과도 같은 표범 라인 팬더 캠페인의 얼굴로 세웠어요. 특정 나라나 지역 한정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얼굴로 아시아 남성 아티스트를 앉힌 거죠. 이런 헤리티지 브랜드는 아무나 얼굴로 쓰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오래 쌓아온 품격과 이미지에 딱 맞는 인물만 고르거든요. 미국의 유력 패션 매체 WWD는 소식을 두고 카르티에가 방탄소년단 김태형을 글로벌 브랜드 앰베서더로 낙점했다. 했어요. 광고 모델 한 명 쓰는 것과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업계가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도 카르티에의 여러 캠페인과 행사에 그의 이름이 계속 따라붙었고 브랜드는 그를 잠깐 쓰고 마는 일성 모델이 아니라 함께 갈 얼굴로 대했어요. 카르티에 하나로 끝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의 패션하우스 셀린도 그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두고 있었고 2026년 초에는 일본판 보그 2호로 커버를 이 청년이 통째로 장식했습니다. 그것도 90년대 영화 같은 무드의 셀린 룩을 입고 한 편의 옛날 영화 주인공처럼 표지에 담겼죠. 명품 브랜드가 그를 얼굴로 쓰는 걸 넘어 세계적인 패션 잡지가 표지 한 장을 통째로 내어준 겁니다. 잡지 표지는 시대가 주목하는 인물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인데 귀한 자리에 한국 가수가 앉은 거예요. 이게 스포츠웨어 브랜드 챔피온까지 그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세웠으니 고급 주얼리부터 패션, 캐주얼 스트리트웨어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로컬이 쏟아진 셈이죠. 그걸 본 팬들은 장르를 안 가리고 브랜드들이 죄다 데려가려 한다. 시기했어요. 얼굴만 잘생긴 아이돌한테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장면, 파쇼 맨 앞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026년 봄, 세네 파리 패션쇼에서 비는 프론트로, 그러니까 쇼에서 가장 좋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또 색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미국판 보그 편집장 애나 윈투어 바로 옆자리였어요. 윈투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의 모델로 알려질 만큼 10년간 세계 패션의 유행과 판도를 좌우해온 인물입니다. 패션쇼 맨 앞줄의 자리 배치는 그 사람의 업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열표 같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패션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인물 바로 옆에 한국 청년이 나란히 앉았다는 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패션계에서 애나 윈투어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 단순히 초대를 받은 걸 넘어 그 사람을 업계의 진짜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나 다름없거든요. 본 해외 팬들은 윈투어 옆자리라니 이건 그냥 셀럽이 아니라 업계 권력이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영향력은 그대로 증명됐어요. 26년 7월 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7,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남성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치면 웬만한 나라 하나를 통째로 넘어서는 규모죠.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수천만 명이 곧바로 그 옷과 그 시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명 브랜드들이 그를 먼저 찾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뛰어난 외모와 안목에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어마어마한 도달력까지 얹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그냥 예쁜 얼굴이 아니라 채로 하나의 거대한 광고판이자 취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캠페인이 공개될 때마다 게시물은 순간에 수백만 건의 반응을 끌어모았고 브랜드들은 광고 효과를 숫자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얼굴은 전 세계를 뒤져도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팬들은 얼굴만 보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패션 아이콘이 돼 있었다. 몇 뿌듯해했죠. 이 이제 해외 매체들은 그를 부르는 새로운 별명까지 붙였어요. 유령 매체 테더는 아예 그를 두고 브랜드의 왕 김태영 파리 런웨이부터 서울 커피 카운터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려한 런웨이 위에서든 서울의 소박한 카페 한 구석에서든 그가 치고 들고 마시는 모든 게 곧바로 화제가 되고 브랜드 된다는 뜻이었죠. 그가 무심코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순식간에 품절되기 일쑤였고 그걸 두고 완판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제품을 걸친 사진 한 장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셈이니 쏘셔가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멤버라는 꼬리표는 어느새 브랜드의 왕이라는 수식어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또 지진이 났어요. 잘생긴 아이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명품 업계가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서는 큰 손이었으니까요. 자, 이야기가 왜 특별한지 정리해 볼게요. 예전 서양 명품 브랜드가 아시아 가수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뉴스였어요. 그것 잠깐 아시아 지역 한정 모델로 세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뷔는 카르티에, 셀링 같은 최고급 브랜드의 글로벌 얼굴이 됐고 세계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패션의 여왕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로 잠깐 소비되고 많은 모델이 아니라 업계 먼저 손을 내미는 진짜 권력이 된 거예요. 멤버라고만 여겨지던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서로 엠베서더로 앉히고 싶어 안달이 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제 태영이는 한 사람의 아이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잘생긴 아이돌 한 명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 패션 시장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불년 전만 해도 명품 패션쇼 맨 앞줄이나 세계적인 잡지 표지에서 하루의 얼굴을 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최고급 브랜드들이 먼저 서울로 연락을 하고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달라고 줄을 서는 시대가 된 거죠. 사람의 매력만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라 그 차곡차곡 쌓인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 변화가 함께 드러낸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굴로 시작해서 취향과 영향력으로 증명하고 브랜드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청년의 이야기가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죠. 그럼에 누가 뷰를 두고 그냥 얼굴만 잘생긴 아이돌이라고 하거든.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이 청년 서로 먼저 찾았고 패션의 여왕이 자기 옆자리를 내어줬다는 이야기 하나만 조용히 들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에서 바로 검색을 켜고 파리슈 맨 앞줄 사진과 카르 캠페인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또 한 번 뚝배기에 지진이 나겠죠? 그것도 아주 제대로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채널 곡은 카르티에 엠베서더 계약서에 도장 찍듯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파리 패션쇼 맨 앞줄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콱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